다른 학원도 그렇죠. 몇 시간 찍고 선생님이 밴드라의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럼 니네들이 그거를 보고 졸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다시 보시면 돼요. 복습 영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올리는데 제 구독자 몇 명인 줄 알아요? 4명 있습니다. 애들이 그냥 보기만 하고 구독을 안 해줘. 그래서 저도 요번엔 구독자를 올해는 10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예요. 자, 봅시다 얘들아. 자, 원소의 주기율과 주기율표 볼게요. 공부를 잘하려면 무조건 어휘력이에요. 자, 주기율 무슨 뜻일까요, 얘들아? 율 무슨 뜻이에요? 율. 네, 율. 율은 두음 법칙이야? 국어 잘 몰라. 률이라고 하시면 돼요. 률이 뭐예요? 률. 율 해도 되고 률. 법률이죠. 규칙이에요. 법칙이에요. 됐습니까? 영어로도 비슷하죠. 룰하고도 비슷해요. 주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뭔가 반복되는 거죠. 니네 아는 주기 있냐? 아는 주기 없어요? 뭐라고요? 저희도 동시에 얘기해서 뭐라고요? 삼각함수 주기? 아, 나 진짜 저 수학 얘들아, 저 수학하고 영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 수학 잘해? 아, 그 삼각함수라고 하면 수학을 되게 잘하겠네. 넌 앞으로 나의 수학 담당이에요. 난 제 거 할래요. 무슨 주기요? 달의 무슨 주기? 공전주기. 자, 그러면 네가 대답해 보자. 달이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그렇지. 달이니까 한 달이죠. 그죠? 자, 태양이 움직이는 거 아니죠. 지구가 이렇게 공전해서 태양 주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1년. 그렇죠. 그게 주기죠. 그래서 주기는 사실은 시간을 말하는 건데 어떤 현상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난다? 주기죠. 주기를 말하시는 거고요. 아, 그런 원소에도 주기적인 법칙이 있대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니네들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과학에서 기초긴 한데, 기본이긴 한데, 자, 과학자들이 여러 원소들을 발견했어. 여러 연소들을 발견했으면 아,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신기하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얘네들을 뭘 하시는 거예요? 분류를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얘네들은 요런 특징이 있네, 쟤네들은 그런 특징이 없고 다른 특징이 있네,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정리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과학적인 발견 중에서 좀 쉬웠던 게 원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좀 가능한 기술이었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 발견된 원자들을 몸무게 순서로 쭉 줄을 세웠더니 뭔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이렇게 뭐예요? 주기적으로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돼요, 얘들아? 자, 니네 같으면 신기하네 하고 끝이죠. 근데 과학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뭔가 특징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항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이거를 찾아가시는 게 과학이에요. 됐습니까, 얘들아? 뭔가 얘네들은 왜 다를까? 얘네들은 왜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걸까? 얘네들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돼요, 얘들아? 이런 거를 탐구하면서 과학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분류랑 정리는 사실 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정리의 역사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잘해보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주기율, 뭔가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얘네들은 전기가 잘 통해, 얘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얘네들은 반짝반짝해, 다른 애들은 안 반짝반짝한데. 돼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런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돼요? 자, 티들이죠. 티들. 표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성질이, 그러니까 몸무게 순으로 배열해야 돼. 성질이 A라는 성질을 가진 애들, B라는 성질을 가진 애들, C라는 애들, 성질을 가진 애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만들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도 마찬가지예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쭉 쭉 배열을 하다가 성질이 A라는 성질을 가진 애들이 한 줄로 나열되도록 예쁘게 만든 표를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한눈에 딱 보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배열한 표 되시겠고요. 자, 이런 주기성을 찾고 주기율표를 만든 과학자들을 지금은 한 3개만 하시는데요. 학교에 따라 한 4명에서 5명 해요. 강서구는 한 5명이나 6명 제일 많이 해요. 진짜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해요. 애들을 틀리게 하려고.
자, 일단 데베라이너 아저씨가 무슨 짓을 했나 봅시다. 자, 이 아저씨는요. 자, 이렇게 원소, 이 아저씨가 제일 처음이에요. 몇 가지 원소를 발견해내지 못했는데 원소들을 쭉 이제 우리가 이 아저씨가 관찰하다 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3개가 발견이 돼요. 또 뭔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3개가 있어. 그죠?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3개가 있어. 오, 신기하다. 이 세상에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3개씩 있나 봐. 뭔가 3이 되게 중요한 숫자인가 봐. 돼요, 얘들아? 그러면서 이 성질이 비슷한 3개의 원소들이 그냥이 아니라 얘네 이 3개를 몸무게 순으로 줄을 세워봤어요. 1번 원소, 2번 원소, 3번 원소 몸무게를 줄을 세워봤더니 얘의 몸무게랑 얘의 몸무게를 평균 내면 얘의 몸무게가 나오시는 거예요. 뭐 얘 끓는 점하고 얘 끓는 점을 평균 내면 얘 끓는 점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밀도가 산수 잘해봐 5야. 얘 밀도가 10이야. 그럼 얘 밀도 뭐게요? 그러세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 뭔가 규칙성이 있다. 근데 나는 아직 그거를 그 이유를 탐구할 그죠? 뭐 아직 과학적 기반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우리 후세들이 꼭 이런 이유가 왜 그런지 알려냈으면 좋겠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하며 얘네들의 특히 질량 사이에는 이런 평균값의 특정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이 아저씨가 알아낸 요 원리를 우리는 새쌍원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한글은 못 써. 새쌍원소설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멘델레프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멘델레프 아저씨가 니네 옆에 보이는 교재 이 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자, 최초로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의 정확도가 98% 수준밖에 안 돼요. 2%의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저씨는요. 잘못한 게 맞아요.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들을 무슨 순으로? 원자량 순으로 배열합니다. 자, 원자량이 무슨 뜻이게요? 원자의 몸무게 순으로 배열한다는 거예요. 됩니까, 얘들아? 니네 학교에서 이렇게 번호 매길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니네 학교에서 번호 매길 때 1번은 누구예요? 김씨, 강씨죠. 그죠? 뭐 허씨 이런 애들은 맨날 꼴찌죠. 그리고 옛날에는 얼마나 더 치사했는 줄 알아요? 키 작은 애부터 키 큰 순으로 번호를 매겼어요. 왜냐면 키 작은 애가 앞에 앉고 키 큰 애가 뒤에 앉아야 잘 보이니까. 선생님 고3 때 어떤 애가 갑자기 번호를 매기는데 갑자기 빡 우는 거예요. 그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니까 1번 애가 막 팍 우는 거예요. 자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평생 1번만 했대. 나는 진짜 고3이 마지막인데 이제는 1번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1번 하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뭐든지 제일 처음 해야 되니까.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랜덤으로 그죠? 그 제비뽑기로 그죠? 번호를 매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키 순서도 짜증나고 그죠? 이름 순서도 짜증나는데 몸무게 순서로 하시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이 몸무게 순서가 틀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때 당시에 원소의 크기를 잴 수도 없고 그죠? 얘네가 뭘 얼마나 가졌는지는 알 수도 없고 할 수 있는데 몸무게 재는 거밖에 없었으니까 몸무게 순으로 했었어요. 근데 몸무게 순으로 하면 앞에는 잘 맞아. 근데 뒤에 가면 잘 안 맞아. 약간 오차가 있었어요. 자, 하지만 이 아저씨는요. 노벨상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멘델레프 아저씨 얘기를 살짝 더 해보시면 자, 이 아저씨가 자, 몸무게 순으로 이제 주기율표를 쫙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1번 원소, 2번 원소, 3번 원소, 4번 원소, 5번 원소 넣고 6번 원소는요. 바로 옆에다 놓는 게 아니라 얘는요. 성질이 얘하고 다시 비슷해. 그럼 이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쭉 배열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11번째 원소는요. 아무 데나가 아니라 또 얘랑 성질이 비슷해서 성질이 비슷한 애를 이렇게 같은 세로줄에 놓으면서 배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원소를 쭉 발견했는데 그 당시 발견된 원소가 순서를 따지면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다음 발견된 원소는 이쪽 라인보다는 이쪽 라인하고 성질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럼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땡겨.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띄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순서대로 보면 이건데 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거야. 그 다음도 여기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원소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한 것뿐이다. 얘의 뭐를 존재를 예측을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나 돼요. 그리고 얘의 성질도 예측하죠.
얘는요, 요 라인하고 성질이 비슷할 것이며, 얘랑 얘의 몸무게의 평균, 뭐 밀도나 끓는 점이 평균 하시면서 얘의 존재 및 성질을 예측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돼요? 이 원소가 발견이 되고 성질도 거의 들어맞는 거죠. 그럼 이 아저씨의 추리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합리가 완전히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저씨의 이론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2% 뒤로 가면 2%의 오차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최종입니다. 모즐리라는 사람, 나중에 보시면 엄청 잘생겼어요. 자, 모즐리라는 사람은요, 조금 더, 이게 뭔가 다른 게 있을 텐데,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X전 회전 사진이 발견됐대요.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하나하나를 X선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이 아저씨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소 하나하나마다 X선을 쬐어서 양성자 수를 찾아보고 몸무게가 아닌 얘네가 가진 양성자 순으로 다시 배열을 해봤더니, 그죠? 2%의 오차가 사라진 완벽한 주기율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모즐리 아저씨는요, 무슨 수? 양성자.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다시 배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가진 양성자 수를 원소의 번호로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시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완벽한 주기율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원자의 성질이 원자의 몸무게가 아닌 원자를 이루는 바로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가 해답이구나를 알아냈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의 순서는 양성자수 원자 번호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니네들이 요거 외우시면 돼요. 원자가 가진 양성자가 원자 번호구나, 이렇게 외우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현대의 주기율표는요, 원자 번호 양성자 순입니다. 자, 원자 번호랑 양성자 순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쭉 쓰는 게 아니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 같은 띄어쓰기가 왜 이래? 세로 줄에 오도록. 됐습니까, 얘들아? 옆에다 써보시면요, 원자 번호 1번은 수소예요. 수소를 여기다 씁니다. 원자 번호 2번은, 이건 따라 쓰지 마세요. 헬륨이에요. 근데 헬륨을 수소 옆에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헬륨을 저 멀찍이 씁니다. 그죠? 자, 원자 번호 3번은 리튬이에요. 리튬을 헬륨 옆에다 쓰지 않아요. 리튬을 과감하게 수소 밑에다 쓰는 거예요. 왜? 수소는 리튬이랑 성질이 비슷하니까. 돼요, 얘들아? 원자 번호 순서대로 가되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요상하게 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첫 페이지 나오는 그런 표가 나오시는 거예요. 자, 요 표를요, 그냥 총주기율표라고 부르고요. 여기 교재에 있는 표를요, 우리가 장주기율표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워크북에다가 쓴 표를요, 단주기율표라고 불러요. 우리가 볼게요, 얘들아. 학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자, 지금 원자가 몇 개까지 있어요? 118까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몇 개까지만 외워요?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워요. 자, 그런데 니네가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실제 우리 교재에서 주기율표를 보세요. 족이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있어요? 1쪽부터 18쪽까지 있죠. 돼요, 얘들아? 주기는요, 1부터 7까지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 중간에가 뭐예요? 빵 뚫어지게 비었죠. 보시면 칼슘까지에는요, 3부터 12족에 해당하는 원소가 없어요. 됩니까,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쓸 때는요, 1족, 2족, 자, 그 다음에 바로 13족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중간에 3부터 12를 이렇게 생략해버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짧은 주기율표를 씁니다. 우리는 이 주기율표를 다음 시간부터 써서 외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족 써볼게요. 족은 1쪽부터 18쪽까지 쓰는데요. 우리가 쓰는 미니 주기율표에는요, 1, 2,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3이 아니라 13. 이 사이에 애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14, 15, 16, 17, 18 하시면 됩니다. 주기는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있지만 필요 없어.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얘들아? 자, 원자 번호 순서대로 갑니다. 자, 1번은 뭐요?
수소, 헬륨, 이거요. 마음속으로 읽어요. 리튬이죠. 자, 모르면 한글 옆에다 써놓으세요.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일단 쓰고 봐요, 얘들아.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자, 보자. 원자번호 20분까지 다 외우신 분? 난 이미 외우고 있는데. 오, 다 외우고 있어? 아직 지금 못 외웠어요? 외웠네. 까먹었어? 얘들아, 니들은 넌 외워서 원자번호 20분까지. 아, 그냥 20분까지만 외워서 이 표에 맞춰서 외웠어. 그냥 20분까지 외우고 이 표에는 안 맞췄어요? 아, 표에 맞춰서 외웠어요? 학원을 어디 다녔는데? 아, 그래요. 어차피 중학교 2학년 때 헬스 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구만. 아줌마는요? 아, 이건 언제 배웠어요? 그거 옛날에 6학 중1 때. 아, 하이스트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아저씨는요? 이 표에 맞춰서 배웠어요? 그냥 20개 외웠어요? 그냥 외웠어요? 이제는 이게 표에 맞춰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얘들아. 조기 1쪽부터 18쪽까지 있다 그랬죠? 여기. 내가 분명히 다시 빵꾸 뚫었는데 빵꾸 여기 있어 없어? 빵꾸 있죠. 근데 여기 답이 써져 있네요. 아, 편집이 잘못됐네. 자, 봅시다, 얘들아. 답이 있어버리네. 볼게요, 얘들아. 이거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이다. 1쪽부터 18쪽까지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족이 이렇게 가로잖아요. 아니야? 족이 이렇게 세로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아, 아저씨 잘 배웠네. 자, 봅시다. 지금 보시면 수소는 몇 쪽이에요? 리튬은요? 1쪽이죠. 나트륨은요? 1쪽이죠. 칼륨은 1쪽이죠. 1쪽 아이들은 누구요? 이게 1쪽 아이들이죠. 이게 2쪽 아이들이죠. 이게 13쪽 아이들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족은요, 세로줄이 맞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애들 진짜 많이 틀려요. 주기는요, 1, 2, 3, 4 있어서 주기가 세로줄이다 하고 하시는 똥구멍들이 있어요. 그죠? 주기는요, 이렇게. 2주기 아이들이 이렇게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얘들아? 네. 애들이 잘 외우고 있다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가볼게요. 이제 교재를 보시면 주기율표가 색깔로 되어 있죠.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칸 색깔 해볼게요. 노란색 칸하고 초록색 칸이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옛날에는요, 금속, 준금속, 비금속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요. 새로 바뀐 거에서는 아마 중금속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틀이시면, 고인물이시면, 그죠? 중금속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서는 100%예요. 됐습니까? 뭐 양정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이런 선생님들이 살이 비어서 고였다 그러면 옛날 거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옛날 과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거나 약간 얘들아 볼게요. 노란 느낌하고 초록색 느낌부터 이렇게 일단 해봅시다. 자, 이제 금속 애들이 있고 비금속이 애들이 있는데 이 금속, 비금속 애들을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금속은 딱 들으면 아, 이거 금속이네 알아요. 철,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철. 금속이죠. 은. 금속이죠. 금속이죠. 이렇게 금속하고 비금속은 기본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화학이 편합니다. 자,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금속을 외우셔야 돼요. 20번 주기율표에서 금속을 외우시면 엄청 편하게 외우실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짧은 20번까지 주기율표에서 금속은 요렇게가 금속입니다. 자, 무슨 모양이에요? 그렇지. 그런 모양이죠. 요게 금속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예요? 비금속이라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학교에서 준금속을 했다. 자, 그럼 얘들아 볼게요. 니네들이 센스상 준금속이 뭐예요? 딱 봐도 센스상 준금속이 뭐야?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사이에 있으니까. 금속하고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 애들이겠죠? 위치도 성질도 그 사이를 말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약에 준금속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다음에 하나씩. 금속 다음에 하나씩 요게 준금속이다. 돼요? 자, 그래서 세상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비금속, 준금속, 금속이고요. 그냥 두 개로 나누시면 금속, 그냥 비금속 이렇게 해버리시면 됩니다. 됐어요, 얘들아? 자, 요렇게 금속, 비금속, 중금속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알아야 되느냐? 자, 글씨의 색깔이 다르네요.
글씨가 무슨 색 글씨, 무슨 색 글씨, 무슨 색 글씨가 있어요. 까만색 글씨, 빨간색 글씨, 파란색 글씨가 있죠. 됐습니까,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이거를 또 외워야 돼요. 자, 보시면 얘들아 볼게요. 노란색은 금속이죠. 노란색은 다 무슨 색깔이에요? 아, 근데 그 하나 봅시다. 선생님, 여기에 하얀 색깔 애들이 있는데요. 하얀 색깔 애들은요,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순간 없어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내긴 했어. 근데 만들어내고 1초도 안 돼서 0.0001초 만에 얘가 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른 애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전기가 잘 통해? 얘가 금속이야? 이런 거를 뭔가 측정할 찰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시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노란색 얘들은요, 죄다 검정색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금속은 그냥 다 고체구나. 딱 하나 빨간색이죠. 누구요? 수은만 액체고, 그냥 금속은 그냥 고체야. 편해. 금속은 고체, 수은은 액체. 근데 수은이 액체인 거는 그냥 기본 상식이죠. 수은이 뭐야? 수은이란 뜻이 뭐야? 수은, 무슨 뜻이야? 그래, 물 같은 은이잖아요. 찰랑찰랑하게. 그래서 수은이 액체인 거는 그냥 이름에도 나와 있으니까 금속은 수은 빼고는 다 고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비금속 새끼들이에요. 비금속은요,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이 다 있죠. 그지? 자, 그래서 비금속은요, 짜증납니다. 자, 비금속은요, 밑에다 쓰면 됩니다. 비금속은요, 실온에서 상태, 금속도 있고, 미안해요. 비금속은 금속이 아니지. 비금속은요,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빨간색은 딱 하나. 액체는 뭐예요? 브로민만 액체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를 외울 거예요? 기체를 외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금속에서 액체 브로민 외우고, 기체 외우고, 고체 외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자, 얘네들은요, 세로줄로 이렇게 되게 비슷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족에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족은요, 알칼리 금속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알칼리 금속족이에요. 자, 그래서 수소를 빼고 이 나머지가 알칼리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들 금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알칼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 더워. 자, 알칼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칼리성 이온 음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알칼리 음식을 먹어야 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산성 반대가 염기성을 저기 뭐 유럽 쪽 말로 알칼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박이야. 자, 18쪽 봅시다. 18쪽의 별명은요, 비활성 기체예요. 비활성 기체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은 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활성이라는 거예요. 비활성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다른 애들이랑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산소 같은 애들은요, 이렇게 나무 갖다 대면 활활 타고요. 플로리는요, 뭐 이상한 거 나트륨 갖다 대면 막 반응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얘네들은요, 전기를 가해도 누구를 갖다 줘도 열을 가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 비활성 기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족의 별명에 이미 얘네들은 기체네. 기체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족의 이름으로써 이제 우리가 기체 3마리는 공짜로 외웠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기체다. 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기체다. 3개 골라보세요. 하나씩. 쉬운 거부터. 질소 기체지.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거 질소 기체지. 그 다음 인간적으로 이건 기체지. 또 뭐야? 그렇지. 탄소랑 산소랑 귀가 잘 안 들려서. 산소 당연히 기체지. 우리 들이마시는 거 산소 기체지. 자, 상식적인 기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뭐가 기체야? 탄소가 뭐야? 탄소가 연필심. 나 오늘 반지 어디 갔어? 다이아몬드. 이 탄소죠. 탄소는 절대 기체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나 흑연이니까. 자, 조금 어려운데 빨리 찾아봐요. 뭐가 기체예요? 그렇지. 수소 기체죠. 수소는 어떤 기체야? 어떤 성질의 기체야? 불되면 활활 아니야. 그렇지. 뻥 터지는 기체죠. 그죠?
나중에 선생님이 또 쓸데없는 얘기 하나 줄까요? 선생님 꿈 겁나 스펙타클하게 꿉니다. 선생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죠? 괴물이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학교 막 4층 꼭대기로 막 숨었거든요. 괴물을 처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실 구석에서 벌써 물을 전기분했어요. 산소와 수소.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수소를 폭발시켜서 괴물을 무찔렀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나는 정말 미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수소, 빵 폭발하는 기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2개가 남았는데요. 자, 또 우리가 볼게요, 얘들아. 요렇게 별명을 가진 족들은요, 너무 중요한 족들이라서 모든 성질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17족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한글을 보세요. 할로젯이라는 아이들이에요. 뭔가 할로젯. 그죠? 뭐 할리퀸 같기도 하고, 뭐, 할로젠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 17쪽에 있는 우리 애들이 얘네들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얘네의 특징, 얘네의 색깔, 얘네의 상태 이런 애들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더 얘기를 해드리면 플루오린 밑에 염소, 염소 밑에 브로민, 브로 밑에 아이오딘 해서 우리가 이 17쪽 아이들의 성질을 다음 페이지에서 어차피 다 외워버리실 거예요. 얘네들의 색깔도 외우고 특징도 외우시는데 얘네들의 상태를 외우실 거예요. 얘네의 상태는요. 기기액고입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기체, 액체, 고체. 그러니까 비금속이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다 있죠. 그래서 위에 2개가 기체. 그리고 비금속의 유일한 액체,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떨거지, 고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돼요,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 외우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18쪽은 그냥 무조건 기체, 상식적으로 기체, 그리고 17쪽에서는 요 2개가 기체. 그래서 기체를 외워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고체고, 금속에서 하나 수은 액체, 비금속에서 브로민 하나 액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율표는요, 이 순서 맞춰서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름 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태. 그죠? 선생님이 금속, 중금속, 나머지 비금속, 그리고 별표 친 거, 기체. 여기까지 다 외우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까지 외우고 있으시면 좋아요. 자, 원자 번호 보시면 옆에 원자 번호가 써 있죠.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는 원자 번호를 여기다 쓰도록 합시다. 수소 1번, 헬륨 2번. 여기다 써서 외우도록 해요.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소 기호를 쓸 때 여기에 다 숫자가 쓰이는데 숫자가 쓰이는 위치에 의미가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얘 번호 쓰는 자리예요. 여기가 얘 번호 쓰이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얘 몸무게 쓰는 자리예요. 여기는 뭐 쓰는 자리예요? 그렇지, 전하량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온일 때 전하량 쓰는 자리죠. 여기는 뭐 쓰는 자리예요? O2, O3 개수 쓰는 자리죠. 그래서 여기가 다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칸 번호라서 여기다 썼지만 우리는 자, 여기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자의 번호를 써볼게요. 그래서 수소 1번, 헬륨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튬 3번이고요. 네온 몇 번이요? 네온 몇 번이요? 10번이겠죠? 아르곤 몇 번이요? 18번이겠죠? 19번, 20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야, 규소 몇 번이냐? 그러면 수소부터 하시면 가만 안 둬요. 그죠? 남아, 알규, 그죠? 11, 12, 13, 14 이렇게 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얘들아? 아르곤 몇 번이야? 그냥 바로 18번 나와야 돼요. 염소 몇 번이야? 아르곤 하나 전이니까 17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1번부터 다 세면 시간 내에 화학 문제를 푸실 수 없어요. 됐습니까, 얘들아? 주기율표를 외울 때도요, 주기로 끊어서 외우는 거예요. 수에, 리베비시 에노프네, 남알기당 염화, 카칼. 그래서 쭉 외우시는 게 아니라 주기로 이렇게 잘 끊어서 외워주세요. 그래야 번호를 외우기도 편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요, 잘 교재를 한 장 옆으로 넘겨서 교재랑 같이 봅시다. 자, 금속 하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알루미늄, 구리, 철 이런 게 금속이죠. 그지? 자,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뭐 산소, 질소, 인, 그죠? 성냥개비, 성분, 인 이런 거, 황 이런 거 비금속 되시겠습니다. 자,
자, 금속 원소는요, 아까 보다시피 주기율표에서 저쪽에서 이쪽에. 그죠? 그리고 가운데 노란색 가득 채우고 있었죠. 자, 주기율표에서 금속의 위치는 왼쪽이나 가운데. 비금속은요, 이쪽으로 오른쪽에 존재합니다. 근데 단 뭐예요? 단. 야, 수소 꼭 챙기셔야 돼요. 수소는 이상하네요. 비금속인 주제에 저쪽 가 있어. 그래서 얘 꼭 까먹으시면 안 돼요. 됐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수소가 나오면 과학에서는 거의 함정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율표 주고 뭐 A, B, C, D, E, F, G 한 다음에 다음에서 금속 골라라, 비금속 골라라 하시면 그죠? 얘 꼭 비금속인데 저쪽 가 있으니까 빼먹지 말고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인데 수소 주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실온에서 상태. 실온에서 금속은 다 뭐예요? 다 고체라 그랬죠? 누구만? 오직 순만 액체입니다. 그죠? 비금속은요, 고체, 액체, 기체 다 있다 그랬죠? 자, 액체가 유일하게 브로민이고, 기체 우리 몇 개 외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외웠고요. 나머지는 다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속의 특징. 금속은요, 자, 가장 딱 띄는 거. 니네 보면 알아. 야, 이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이게 금속이죠. 딱 보면 알죠? 이게 왜 금속이야? 딱 이게 어떻게, 니 만져봤어? 이게 딱딱해? 딱 보고 알잖아. 이게 왜 금속이야? 빛나잖아요. 광택. 그래서 금속은 딱 보면 알아요. 이거 딱 테두리. 광택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금속은요, 딱 봐봐. 이거. 보는 순간 금속이잖아. 요런 특유의 광택이 금속이에요. 됐습니까, 얘들아? 기스가 나지 않는 이상 기본은 금속은 광택이 있습니다. 금속의 가장 중요한 특징, 광택. 됐습니까, 얘들아? 그 다음. 자, 금속은요, 전선에 쓰네요. 무슨 특성 때문에? 전기전도성. 전기가 잘 통하죠? 전기전도성이 좋다. 전기전도성이 있다. 자, 후라이팬. 금속으로 만들죠, 보통. 뭐 때문에? 열전도성이 좋다. 전기전도성이랑 열전도성은 세트예요. 열 잘 통하면 전기 잘 통하고 전기 잘 통하면 열 잘 통해요. 자, 열전도성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얘들아. 알루미늄 박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이렇게 종이장처럼 넓게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자, 얘들아 볼게요. 얼음을 망치로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부셔지죠. 나무를 망치로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부셔지죠. 하지만 금덩어리를 망치로 꿍땅꿍땅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면서 넓게 종이장처럼 펼 수 있죠. 금속만이 가지는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금속의 성질을 퍼짐성, 펴짐성? 내 요즘 말을 모른다, 씨. 그죠? 펴짐성, 뽑힘성이라고 합니다. 자, 펴짐성은요, 옛날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전성이라고 해요. 야, 니네 입체도형 이게 쫙 펼치는 거 뭐라 그래요? 전개도. 그러니까 전기가 무슨 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이나 알루미늄 박 같은 거 적절히 힘가면 이렇게 종이처럼 넓게 펴지죠? 펴짐성 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쿠킹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뽑힘성이 뭐예요? 여기 연성이 무슨 뜻이? 너 이거 알아. 자, 연성. 뽑힘성. 자, 거미가 거기가 똥꾸 맞아. 똥꾸에서 실을 뭐 해낸다 그래요? 거미가 똥꾸에서 실 뽑아낸다 그러죠? 누에 꼬치에서 실을 뽑아낸다 그러죠? 뭔가 얇게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때 우리는 뽑힌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뽑힘성은요, 실처럼 얇게 만든다라는 성질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선은요, 금속의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한 거네요. 뭐랑 뭐를 이용한 거예요? 이 그림에 보면 전선은 금속의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한 거네요.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과 연성,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용한 얘네요. 됐습니까, 얘들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금속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비금속은 뭐예요, 얘들아? 그런 거 없어. 광택 없어. 전기전도성 없어. 열전도성 없어. 펴짐성, 뽑힘성 없어. 이게 비금속의 특성입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옆에 써볼게요. 옆에가 무슨 원소예요? 준금속입니다. 목소리 보게. 자, 금속 원소랑 분금속 원소의 중간에 존재하면서 성질도 중간. 그죠? 성질이 그냥 중간이거나 아니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띠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요, 얘들아? 워크북 넘겨주세요.
자,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하기로 했죠. 주귤표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알칼리 금속,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할로젠, 이 두 가지를 하고 쉬면 시간이 딱 하나만 하고 쉽시다. 알칼리 금속하고 쉬면 딱 맞겠네요. 자, 알칼리 금속 주귤표에서 몇 쪽 아이들이에요? 1쪽인데, 자, 주의사항 누구를 꼭 빼주세요? 수소를 빼주세요. 수소는 비금속이니까요. 됐습니까, 얘들아? 자, 그래서 옆에서 주귤표 1쪽 써봅시다. 자, 수소를 제외하고 수소 밑에 누구 있어요? 리튬, 리튬 밑에 나트륨, 나트륨 밑에 칼륨. 여기까지만 외워도 기본이에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외우는 방법은 까나리 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통 학교들은 5개 정도 외웁니다. 자, 리튬 밑에 나트륨, 나트륨 밑에 칼륨, 칼륨, 루비듐, 세슘 이 정도까지 외워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이상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외운 것 중에서 방법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거는 니다, 칼로, 수쇼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상한 외우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저를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로 줄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개, 학교에 따라서 3개. 자, 그래서 그거 얘를 옆에다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모르면 한글까지 루비듐, CS, 세슘 잘 외워두세요. 자, 보자. 아니, 칸을 맞추는 게 쉽지 않네. 자, 보자. 알칼리 금속의 특징입니다. 자, 금속이죠. 저 안에 수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창온에서, 실온에서 다 고체입니다. 뭐 실온상은 한 25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택을 내는데 얘들아, 금속마다 고유한 색깔이 있는 거 알아요? 어디 보자. 색깔이 마땅한 색깔이 없어. 자, 얘들아 볼게요. 여기 반짝반짝 보이는 거 보이죠? 이거 무슨 색이라고 불러요? 은색이라고 해도 돼요. 백색이라고 해도 돼요. 은백색이라고 해도 되고요. 회색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보통 웬만한 금속은 다 은백색의 광택을 가집니다. 자, 은 무슨 색이에요? 은백색. 철은요? 회색 은백색. 알루미늄은요? 은백색. 주석은요? 은백색. 그러면 이 색깔이 아닌 금속이 있나? 구리가 무슨 색이에요? 구리 무슨 색이라고 해요? 보통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구리는 붉은색이라고 해요. 그럼 또 특별한 색을 가진 금속이 있나? 금이죠. 금 무슨 색이에요? 금색. 무슨 색? 무슨 색? 이 무슨 색? 노리끼리한 색. 노란색. 노란색 광택입니다. 순금 노란색이죠. 순금 노래, 임마. 노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속은 다 광택인데 색깔이 노라면 금, 빨가면 구리, 나머지는 다 은백색. 은백색 해도 되고 은색 해도 돼요. 회색 해도 되고 백색 해도 돼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가지로 말합니다. 귀찮아서. 자, 그런데 알칼리 금속은요. 다 무슨 색? 이거 아니니까 나머지 은백색. 자, 얘들아 볼게요. 요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예요. 됐습니까? 네, 따로예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얘들한테 보세요. 니네가 쇠고수를 물에다가 던지면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100원짜리, 500원짜리 물에다 던지면 가라앉죠. 금속은 물에 가라앉죠. 이게 기본이죠. 자, 그런데 스티로폼은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뜨죠. 이게 기본이죠. 우리 아는 상식이죠. 근데 알칼리 금속은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뜨는 애들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은요 너무나 이게 가벼운 좀 이렇게 안이 텅텅 빈 금속이라서 심지어 물에 던지면 뜹니다. 그죠? 되게 이상해요. 이게 금속 맞아? 할 정도로 들어봤을 때, 금속을 딱 들어봤을 때 이 새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가벼워? 이러할 정도로 가볍고 심지어 너무 작아서 물에 뜰 정도다 알아두시면 돼요. 네. 네. 물에다 던지면 뜬 상태에서 하다가 터지시는 거예요. 네. 얘는 너무나 밀도가 작아서 썩어요. 물에 뜸.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배를 만들면 가벼운 걸로 만들어야 돼서 어떤 애가 뭐 자기가 나트륨 금속으로 배를 만든다 그러면 터지는 거죠. 자, 그리고요, 되게 웃겨요, 얘들아. 자, 볼게요. 내가 선생님이 요만한 쇳덩이를 주고 커터칼로 이거 자르라 그래요. 그럼 잘라져요? 말이 돼요? 아, 금속 덩어리가 커터칼로 어떻게 잘라져요? 하지만 리튬은 어떻게 돼요? 잘라집니다. 커터칼로 조금 힘들지만 이거 한 손으로는 안 돼. 이렇게 누르면 잘라져요. 나트륨은요? 왜 잘라지고요? 칼륨은요? 숭덩 이렇게 잘라져요. 금속 같지가 않아요. 되게 이상해요. 칼로 쉽게, 너는 쉽게 자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칼로 쉽게 자를 정도로 어떻게 돼요? 무르다. 되게 이상하네. 금속이 그런 특징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반응성이 매우 커요. 자, 우리가 이제 철로 만든 것도 며칠, 몇 주 이제 바깥에 방치하면 그 녹슬어서 빨개지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 보는 앞에서 녹이 씁니다. 자, 칼륨 같은 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칼륨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데요. 얘를 탁 썰면 금속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반짝반짝한 광택이 나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녹슬어서 시커멓게 변해버려요. 됐습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반응을 해버려요. 자,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기. 근데 공기 중에서 누구랑 반응하시는 거냐면 산소랑 반응하는 거예요. 산소랑 빠르게 반응해서 순식간에 녹이 슬어버리고 물과도 빠른 정도가 아니라 매우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니네 내일은 실험왕 읽으신 분? 내일은 실험왕 구독 안 봐요? 내일은 실험왕. 내일은 과학왕 맞아요? 그런 거 안 봐요? 키트로 실험됐어요? 넌 그런 책이 있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그럼 흔한 남매는 봤어요? 너 뭐야? 니 그렇게 늙었어? 마법 천자문은 봤어요? 수학 도둑은요? 근데 과학 쪽 책은 별로예요? 너는? 코코보라. 거의 다 봤어. 코코보라. 요즘 초등학교에 엄청 유행인데. 정부르. 이거 왜 늙은이라서 이거 몰라. 정부르 모르지, 정부르. 야, 요즘 유치원 애들이 정부르 본다. 그 정부르가 뭐게요? 파부르. 그래서 곤충 이렇게 유튜브인데 책도 내가지고 내가 그 책을 몇 권을 사준지 모른다. 자, 보자. 화산피. 뭐요? 그거 지나갔어요. 요즘은 정부르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산소랑 물이랑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공기 중에 넣으면 산소랑 반응해서 독이 슬어버리기 때문에 금속의 고유의 광택을 뭐예요?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자, 물과 반응을 하시는데 맞다. 그때 내가 물을 전기분해하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알칼리 금속을 넣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켰나? 너무 옛날이라서. 자, 보자.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자, 그리고 자, 물에다가 얘 넣으면 막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그 물은요, 강한 염기성을 띱니다. 물을 염기성으로 바꿔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가 염기라는 뜻이거든요. 원자가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리튬을 물에다가 넣으면 그냥 이 정도예요. 나트륨을 물에다 넣으면 이렇게 약간 불꽃이 내면서 푸스 이래요. 근데 칼륨을 물에다 넣으면 뽕 터져요. 되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 고등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정학당한 애 있었어요. 어떤 애가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정말 작게 잘라야 돼. 그래서 물에 넣어봐야 돼. 이게 아주 작고 진짜 코딱지의 반에 반만 하면 이렇게 치익 하고 불꽃 나고 끝이거든요. 터지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새끼들이 이거를 뭉텅 잘라가지고 여기 주머니에 넣는 거야. 재밌잖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온 다음에 어디다 넣었어요? 걸레 빠는 데다가 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막 연기가 엄청나고 막 불꽃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프링쿨러 터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자, 걔네들은 무슨 목적으로 정학일까요? 방화미수. 학교에 불 지는 거잖아요. 학교를 폭파시킬 뻔했잖아요. 방화미수로 정학. 그래서 일주일 동안 풀 뜯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훔쳐서 걸레통에 넣으시면 안 돼요. 정학당합니다. 학폭당해서 대학 못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짓말 같아요? 진짜요. 세상에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자, 알칼리 금속은요, 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이 이용합니다. 휴대전화의 배터리, 얘들아, 좀 알죠? 배터리 원료 뭐예요? 요즘
주식 좀 해요. 요즘 애들도 주식 많이 하던데. 야, 니네 세뱃돈 많이 받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식에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주식인데 뭐 2차 전지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차 전지가 뭐예요? 아, 네 주식 몰라. 관심 없어. 네, 주식은 그냥 삼성밖에 몰라. 그래요. 자, 핸드폰 배터리 주성분이 뭐예요? 리튬이죠. 핸드폰 배터리로 리튬을 쓰는 이유가 뭐게요? 우리 배운 것 중에 있습니다. 핸드폰은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쓰는 거예요? 가벼워서 쓰는 거예요. 밀도가 작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에는요 금속을 쓰면 돼요. 니켈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효율은 더 좋아요. 근데 니네들은 안 써봤죠? 선생님은 써봤단다 얘들아. 옛날 배터리는요 들면 걔 미쳤어. 엄청 무거워. 껌만한데 들으면 미친 듯이 무거워. 그걸로 들고 다니다가 바지 다 내려가요. 이해가십니까? 바지 주머니 넣고 뛰면 바지 내려가는 거 알아요? 네.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요 문제가 있어요. 터질 수 있어, 그지? 그래서 핸드폰 터지는 얘기 들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들고 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휴대전화의 배터리로 우리는 리튬을 씁니다. 쓰는 이유는 가벼우니까. 터질지언정 가벼우니까. 자, 조명의 비누의 소금에. 아, 쉽다. 소금에 사용되는 알칼리 금속. 나트륨. 비누에 뭐 수산 나트륨 이런 거 쓰는 거야.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명. 어디 조명에? 터널 조명 있죠. 야, 요즘은 아닌데 좀 오래된 터널은요 무슨 색? 아, 목 아파 죽겠네. 터널 조명 무슨 색이에요? 누런색이죠. 나트륨 누런색 느낌 와요? 아, 뭐 그렇지. 나트륨 불꽃반 노란색이었잖아요. 아,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비료는요 이제 하나 남았죠. 센스. 리튬 했잖아, 나트륨 했잖아. 그럼 뭐겠어요? 칼륨. 그렇죠. 여기 이 세상에 이렇게 사면 됩니다. 자, 요거는요 시험을 볼까 말까 보긴 할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 산소랑도 반응하고 물하고도 반응한다며? 반응을 하면 반응식을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글부터 써봅시다. 산소랑 칼륨이 반응을 하면, 거꾸로 써야지. 칼륨과 산소가 반응을 하시면 그냥 쉬워요. 그냥 결합하시면 돼요. 그냥 산화, 칼륨 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했는데. 자, 칼륨, 산소, 산화칼륨 화학식 한번 써볼게요. 자, 테스트예요. 칼륨, 산소, 산화칼륨 써볼게요. 아, 죽는다. 산화칼륨 언제 배운 거? 중학교 2학년 때 쓴 거 배우잖아. 안 배웠는데. 야, 너 다 선행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너 아까 전에 그 뭐야? 저거 다 알더만. 주교표도 다 외운 주제. 거짓말하기는. 자, 볼게요, 얘들아. 칼륨 K입니다. 산소는요 O2를 써야 돼. O2. 그지?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요 O로 다니지 않아요. O2예요. 그죠? 그런 거 있죠. 여자애들 중에서 혼자 화장실 가면 죽는 애들 있죠. 혼자 밥 먹는 애들 있죠. 꼭 둘이 가야 되는 애들 있죠. 산소, 수소 이런 애들 꼭 이렇게 무조건 둘이 다녀야 되는 애들입니다. 자, 산화칼륨 어떻게 써요? 산화칼륨은요 이온이 결합돼서 했는 물질이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칼륨이 이거죠. 산소가 이거죠. 그럼 둘이 결합한 산화칼륨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어디 갔어? K 먼저 써, O 먼저 써. 양이온 먼저 써야죠. NaCl이잖아요. 자, 그러면 KO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K2O. K가 두 개 있어야 되죠.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이 맞죠. 그럼 2를 어디다 써? 그렇죠. K 여기 뒤에다가 조그맣게. 자, 그럼 칼륨하고 산소하고 산화칼륨 됐다. 자, 맞아요? 안 맞아요? 뭐 맞춰야 돼요? 개수 맞춰야죠. 자, 반응이 일어났을 때 원자의 종류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죠. 중3 1학기 내용이죠. 개수 맞춰야죠. 양쪽의 칼륨 개수, 산소 개수 맞아야죠. 맞춰보세요. K 앞에 몇 개 들어와? 그럼 양변에 K 4개 맞아요? 산소 2개 맞아요? 근데 사실 뭐는? 1은 생략. 자, 지금 선생님이 쓴 거는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지식의 합체판이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뒤지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는 기회가 많아. 그지? 잘하면 화학도 잘 돼. 니네들 마지막 기회야. 3학년 1학기 화학을 진짜 잘 봐야 돼. 돼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럼 화학이 그냥 기초가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팅. 자, 학교 시험 쉽다고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집 최소 4권, 5권 풀어주세요. 왜? 자, 물과 나트륨의 반응. 자,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물하고 그저 반응하는 반응식을 써봅시다. 아까 전에 물에다가 나트륨 넣으시면 뻥 터지는 기체 뭐 만들어진다고요? 수소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물을 알칼리, 염기성으로 바꾼다 그랬죠? 이게 양잿물 알아요? 뭐 옛날에 뭐 양잿물 먹고 자살한다면 얘기 들어봤어요? 옛날 소설은 안 읽어요? 과학책도 안 읽고 옛날 소설도 안 읽고 뭘 봐, 임마 새끼야. 자, 그래서 양잿물에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손에 닿으면 막 손이 녹아버리는 강력한 염기성 물질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누도 만들고요.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쓰는데 되게 위험한 물질이에요. 근데 하수구 뚫을 때 이런 거 써요. 집에도 하나씩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써봅시다. 나트륨 뭐예요? Na. 물은요? H2. 수소는요? 수속이 빵 터지는 수소 기체니까 H2. 수산 나트륨은요? NaOH 되시겠습니다. 자, 계속 맞춰보세요. 계속 맞추세요. 거의 수산 나트륨 쓰고. 그냥 네 거 써. 쓰면 다 썼어. 볼게 그러면. 다시는 연습 안 했구만. 느리구만. 이거 뭐 지금 나트륨. 저봐, 제 이상을 썼어. 볼게요. 저 아줌마가 뭘 썼냐면요. 여기다가 잘 봐. 이렇게 잘 봐. 이렇게 써놨어. 저 아줌마는 여기다 이걸 써놨어. 이거 읽어봐. 이게 뭐야? 얘가 뭐야? 나트륨 이온. 얘는 나트륨 이온이에요. 여기 뭐 써요? 나트륨이죠? 나트륨을 쓰래잖아. 그럼 왜 나트륨 이온을 써요? 아니에요.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은 천지 차이예요. 나트륨을 쓰라 그러면 나트륨만 써야죠. 자, 그래서 요렇게 쓰시고 개수는요. 요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돼요? 님들 여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그럼 볼게요. 나트륨 양전에 2개로 맞고 수소가 4개죠? 4개 맞고 산소가 2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요거는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자, 요거하고 우리 이제 쉬면 되겠네요. 알칼리 금속의 성질 보시면 리튬 어떻게 돼요? 커터 칼로 자르고 있어요. 자, 지금 특징을 보시면 칼을 이렇게 길게 내서 자른다는 거죠. 그지? 이게 딱딱하면 이렇게 길게 했을 때 뽕 부러지는 거잖아. 이렇게 칼을 길게 해도 자를 만큼 무르다. 자를만 하다. 자, 잘랐더니 어떻게 돼요? 특유의 은백색 광택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거 무조건 5분 안에 사라집니다. 자, 딱 띄웠더니 지금 여기 떴어. 그지? 아, 물에 뜰 만큼 밀도가 작다.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양기가 살짝 나고 있어요. 물 위에서 파차차차차 하시면서 반응을 합니다. 아, 물과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할 만큼 반응성이 크구나. 자, 단단한 정도 다 무릅니다. 하지만 칼륨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무르다. 얘는 무르다. 그냥 대충 무르다 해도 되고요. 자, 자르면 광택이 사라져요. 그런데 얘는요, 빨리 사라집니다. 얘는요, 광택이 알았어. 자. 미안해요. 서서히 사라집니다. 빨리 사라집니다. 칸이 모자르네. 매우 빨리 사라집니다. 대충 그런 느낌에서 천천히 한 5분 동안 사라지고 얘는 한 1분 안에 사라지고 얘는요 한 10초 안에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과 어떻게 돼요? 물과 잘 반응합니다. 얘는요 격렬히 반응합니다. 대충 국어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쓰면 돼요. 여기는 매우 격렬히. 됐습니까, 얘들아? 그냥 느낌적인 느낌 알겠죠? 그냥 느낌 수준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수용액의 색변화. 자, 수용액의 색변화는요, 붉어집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산성, 중성, 염기성을 판별하는 지시약 같은 거 알아요, 얘들아? 뭐 니네 리트머스 용액 같은 거 알아요? 이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그런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려주는 용액이에요. 얘가 붉게 변하면 염기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물은 중성이니까 이게 투명이었거든요. 근데 리튬이 들어가면서 이 용액이 염기성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빨개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이 염기성인 것을 확 티가 나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용액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입니다. 자, 그러면 알칼리 금속은요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얘들아? 그냥 보관하면 이렇게 다 녹이 쓸어 버려요. 그래서 얘는요 석유나 액체 파라핀 같은 데 넣어서 보관하셔야 돼요. 물하고 닿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비커에다가 석유를 넣고 거기다가 알칼리 금속을 넣으면 물과 산소의 접촉이 완전 차단되겠죠?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서 보관합니다. 그죠? 물과 산소가 닿지 않도록 기름으로 잘 코팅해 주셔서 보관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액체 파라핀이 뭐 액체 양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기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샷다 할게요.